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루비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솝스킨 버블이라는 루비인데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비누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해보죠. 이 루비는 스케치 유케이션의 익스텐션 스토어, 여기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트림벌의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색을 SOAP. 자, 요 정도만 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엔터. 나왔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자동 설치가 됩니다. 자, 이 루비는 무료 루비이긴 하지만은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용기간이 2021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은 다시 신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신버전을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버전이 나오면은 다시 신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보여야 됩니다. 혹시 아이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 이 부분 있죠? 이 빈 여백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루비 목록을 쭉 보시면서 자, 아래쪽에 수업 버블이라고 있죠. 이 부분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아이콘이 안 보이겠죠. 자,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켜 주셔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건 좀 올려놓죠. 자, 이 루비는 아이콘이 6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자, 첫 번째는 제너레이트 수업 스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클로스워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도형을 변형을 주기 위해서는 잘게 메쉬 형태로 쪼개줘야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메쉬 형태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킨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X축, Y축의 비율입니다. 자, 부풀어 오를 때 이 비율에 따라서 X축, Y축으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솥버블.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리스타트 버튼과 스톱 버튼. 자, 스톱 버튼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특정 상태에서 중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타트는 자, 중지된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 있죠. 뭐 버블 값이라든지 이런 값을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스톱된 상태에서 이 값들을 한 번 더 실행해 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말 버튼. 자, 얘를 클릭하면은 제작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도형을 그려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원을 한번 그려보죠. 사이드 개수는 50개 정도, 크기는 한 200mm 정도. 자, 면이 생성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거는 바깥에 있는 뼈대만 필요합니다. 엣지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면은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워주시고, 그리고 엣지 부분 다 잡고, 여기 이제 메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 클릭. 자, 메쉬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비전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디폴트로 10개로 쪼갰다 이 말이죠. 자, 이 개수는 우리가 지금 원을 그렸죠. 자, 가로 세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이라든지 이런 형태, 한쪽이 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긴 쪽 위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메쉬 개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10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30개 정도 입력을 해보죠. 자, 바뀌었죠. 이번에는 40개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40개로 바뀌었는데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입력한 메시 개수가 이 모델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자, 1부터 30이라고 되어 있죠. 저 권장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개수를 벗어나서 더 많이 주더라도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작업은 되는데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모델링 크기를
한 1000mm 정도로 다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다시 지워주시고요. 자, 1000mm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를 한 100개 정도 줘보죠. 자, 아까 그 크기에서는 40개만 줘도 메시지가 출력이 됐죠. 자, 굉장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0개를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100개로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졌지만은 메시지는 안 뜨죠. 하지만 여전히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권장 개수는 1부터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요 30개 안쪽으로 주는 게 작업이 제일 잘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다시 작게 만들죠. 자, 이번에는 개수를 20개만 입력하겠습니다. 20개 엔터.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로 메시를 이제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엔터를 한번 더 치시면 됩니다. 자, 엔터 한번 더 치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메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죠. 지우고. 자, 20개 입력. 자, 엔터를 한번 쳤을 때는 아직까지 입력 중이죠. 디비전 입력 중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더 치면은 이렇게 입력한 메시 개수로 확정을 짓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아직까지 마우스 커서가 흰색이죠. 자,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겠죠. 자, 메시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 보죠. 자,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은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이 담당을 하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일단 먼저 그룹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메시를 만들어라고 뜨죠. 자, 우리 메시를 만들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클릭. 자, 아무런 변화가 안 보입니다. 일단 왼쪽을 보시면은 프레셔 압력 부분이 값이 없죠. 제로입니다. 자, 압력 값을 아직 안 줬죠. 압력 값은 V12 창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00으로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엔터. 자, 약간 변화가 보였는데 크게 잘 안 느껴지죠. 이번엔 1000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압력을 1000으로 입력하고 엔터. 자, 많이 부풀어 올랐죠. 아래쪽으로 근데 많이 부풀었죠. 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0을 입력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죠. 자, 압력을 0으로 입력하면 압력이 없는 상태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 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는 뒷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싶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마이너스 100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위쪽으로 부풀어 오르죠. 만약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입력하지 않고 플러스로 입력해도 위로 부풀어 오르게 하려면은 면을 뒤집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0으로 입력을 하시고 이제는 자,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면을 뒤집어 주죠. 자, 면 뒤집어졌죠? 이제 이쪽이 윗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고 한 번 더. 자, 이번엔 그냥 1000으로 입력을 하죠. 그러면 위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압력값을 1000으로 입력을 했죠. 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값이죠. 절대값인데, 자, 이 값은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쌍대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가 여기에 지금 200mm 짜리를 그리고 메시를 20개를 만들었죠. 만약에 옆에 1000mm 짜리를 그리고 메시를 20개를 준다면은 자, 200mm에 20개 들어있는 게 훨씬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큰 압력을 줘야지만 부풀어 오를 겁니다. 만약에 밀도가 낮은 부분, 즉 1000mm에 20개 있는 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압력을 조금만 줘도 부풀어 오르겠죠. 자, 그거는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은 빠져나오죠. 자, 얘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옮겨놓고 1000mm 짜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20개로 입력을 하죠. 그리고 자, 뒤집어야죠. 자, 똑같이 압력을 100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아직도 계속 작업이 되고 있죠. 일단 부풀어 오는 모양부터가 완전히 달랐죠. 자,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200mm와 1000mm를 똑같은 압력값을 주고 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다시 0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자, 이것과 똑같이 부풀어 오르게 하려면 압력값을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1000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한 300 정도. 자, 300도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00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밀도에 따라서 압력값이 다르게 적용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작업한 이 부분을 섞인 버블과는 관계없는 독립적인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예전에 그 클로스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노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자, 얘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자, 빠져나왔다고 해서 얘가 섞인 버블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자, 얘를 다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0으로 입력했을 때 여전히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200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완성됐다 가정을 하고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케치업이 버벅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얘를 완전히 스킨 버블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객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풀어줍니다. 자, 그룹을 제가 풀겠습니다. 풀었죠. 자, 그리고 다시 그룹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스킨 버블과는 상관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객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클릭을 해도 값이 없죠. 값이 0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0으로 입력을 해도 동작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스킨 버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작업을 해야 얘 때문에 버벅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자, 혹시 0으로 입력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값을 다르게 한번 줘보죠. 자, 선택하시고 0 그대로 있죠. 자, 10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0으로 입력을 했죠. 자, 1000입니다. 여기도 1000이 입력이 됐는데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스킨 버블과 전혀 상관없는 스케치업의 독립적인 객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를 만드는 부분과 부풀어 오르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중간에 있는 레이시오 부분, 자, 비율 입력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비율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뜻이 뭐 조작 방법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주의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런 형태의 도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디비전 작업을 하죠. 자, 20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서 버블 작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버블 작업을 한다면은 한 20 정도, 50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리고 뭐 100 정도 하면은 자, 이렇게 부풀어 오를 겁니다. 다시 제로로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비율 버튼을 클릭을 해보죠. 자, 먼저 선택하라고 뜹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더 클릭. 자,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기본 비율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왼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입력할 수 있는 수치가 0.01부터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y분의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죠. y축 방향으로는 1보다 크게 100까지 입력할 수 있다. 즉 1.001부터 1.01입니까? 자, 1.01부터 100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고 x축 방향은 0.99부터 0.01까지 입력할 수 있다. 즉 1보다 작으면은 x축 방향, 1보다 크면은 y축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는 가로 세로 부풀어 오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어려운가 하면요. 자, 이것도 압력과 마찬가지로 모델링 크기에 따라서 같은 수치라도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밀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큰 숫자를 입력하지 마시고 작은 숫자부터 입력해서 변화를 보시면서 점차 숫자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지금은 제가 입체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입체 형태 말고 아까 작업했던 단순한 원의 형태 또는 사각형 이런 단일 평면에는 비율 작업을 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 곳에는 비율 작업할 일도 사실 없겠지만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작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곳에 작업을 한다면은 작업하기 전에 먼저 세이브를 한번 해 두시고 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불러오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비율이 1이니까 2라고 입력을 해보죠. 변화를 잘 보십시오. 자, 2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살짝 바뀌었죠. 바뀐 거 확인했죠. 자, 이번에 3으로 입력해보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5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높여보죠. 한 10 정도 입력해보죠. 자, 깨지죠. 이때 수도 깨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5에서 갑자기 10으로 띄웠죠.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1로 하면은, 자, 1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점차 모양을 찾아가죠. 자, 깨지는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깨지는데 돌아가는 거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다시 처음 상태로 거의 돌아왔죠. 자,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처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증가 값을 계속 일씩 증가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2,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안 생겼는데 갑자기 5 정도 증가를 하니까 깨졌죠. 자, 물론 모델 크기가 상당히 크다면은 10씩 증가를 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자, 모델 크기가 작다면은 약간만 큰 숫자를 입력해도 깨지는 거 확인하셨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스톱 버튼 누르시고 다시 값을 1로 입력을 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긴 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작업을 해보죠. 일단 모양을 잡으십시오. 자, 1에서 이제 2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X축보다 Y축으로 더 많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3.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Y축 방향, 즉 1보다 큰 값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숫자를 입력해 보죠. 다시 1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번 0.9로 입력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쪽이 움직이죠. 이번 0.8. 그렇죠. 자, 0.7. 자, 확연히 구분이 되죠. 제가 1보다 작게 주니까 이번에 Y축 방향은 가만히 있고 X축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0.1 정도로 줘보죠. 아마 깨질 겁니다. 자, 깨지기 시작하죠. 수도. 그리고 다시 1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입체 형태일 때는 사실은 비율을 입력해서 잘못된다 해도 다시 1로 입력을 하면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평면,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사각형 이런 단일 평면에 작업을 했다가 잘못했을 때는 아무리 1로 입력을 해도 절대 처음으로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지를 하시고 세이브 해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물론 그것도 크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델 크기가 큰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잘 안 깨집니다. 근데 깨졌을 때 어쨌든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스타트 그리고 스톱 버튼. 자, 스톱 버튼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상태에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 눌러주시면은 그 상태로 중지가 됩니다. 물론 안 누르고 있으면 끝까지 완료가 되겠죠. 자, 일단 중간에 스톱하고 싶을 때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리스타트는 우리가 입력한 값 있죠. 그 값에 따라서 한 번 더 작업을 실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선택하시고, 자, 일단 버블 값을 제가 300으로 입력을 하죠. 자,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스톱. 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중간에 스톱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시고 리스타트를 해주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300만큼 더 적용된다는 거죠. 300을 입력 안 해도 300만큼 더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완료가 됐죠. 자, 다시 선택하시고 0으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가 300이라고 입력을 하죠. 그리고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자, 스톱 안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하고 한 번 더 300 실행. 자, 이렇게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제가 300으로 작업을 한번 했죠. 자, 작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리스타트 버튼 눌러서 300 작업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러면 총 600이 이제 작업이 된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600으로 작업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작업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큰 값을 입력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높여줬을 때는 작업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을 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300으로 입력을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자, 버블 작업을 다시 해서 300을 입력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안 생기겠죠. 당연히 값이 똑같으니까. 자, 그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처음에 300 작업을 하고 리스타트를 눌러서 300 작업을 더한, 그러니까 추가로 작업한 거죠. 자, 이 모양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 이 형태의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0으로 작업을 해놓고 자, 처음으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600을 바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600. 자, 확 부풀었다가 다시 깔아앉죠. 깔아앉으면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끝이 났죠. 자, 이 모양과 아까 우리가 300에 리스타트 해서 만든 모양 비교해 보면 거의 같죠. 그죠?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자, 다시 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300으로 입력을 하죠. 자, 300만큼 부풀어 올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300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하고 버블 눌러서 300.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안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300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0 그 자체니까 이 형태가 300이죠. 그래서 변화가 안 생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솝스킨 버블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거는 이제 쓰시는 분들이 몫이 되겠죠. 자, 뭐 대표적으로 곡선 부분에 면을 우리가 생성한다든지, 자, 곡선의 면을 생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툴이 있죠. 커비 로프트에 스킨 컨토스를 쓰셔도 되고, 자, 샌드박스에도 프랑 컨토스라고 비슷한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기능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제가 예전에 했지만은 자, 지형을 만들고 도로와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연결한다든지 뭐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저 커비 로프트와 그리고 스킨 버블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따로 하나 그렸습니다. 일단 복사를 좀 할까요? 자, 두 개를 더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샌드박스랑도 비교를 해보죠. 자, 샌드박스에도 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죠. 일단 커비로부터 꺼내 놓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자, 먼저 샌드박스로 만들어 보죠. 전체를 선택하시고 샌드박스에 있는 프랑큰 투어스. 자, 얘를 이용하면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는 커비 로프트에 있는 스킨 컨투어스. 자, 이걸로 만들어 보죠.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자, 이렇게 됐죠. 일단 뭐 옵션 조정은 안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킨 버블로 작업을 해보죠. 디비전은 그냥 10개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뒤집어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작업 결과를 가지고 세 가지 모양을 비교를 해 본다면, 첫 번째 샌드박스는 생성은 아주 잘 됐지만 곡선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커비로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자, 세 번째 스킨 버블은 우리가 이따가 예뻐한 것 그대로 잘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비로부터와 스킨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킨 버블은 이 상태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레이시오를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것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보죠. 자, 선택을 하시고 버블 값을 한 100 정도 줘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커비로부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200 정도 좀 더 부풀어 오르게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레이시오 값을 조정하면 이 부분의 각도도 줄 수가 있겠죠. 한 3 정도. 자, 과감하게 한 10 정도 줘보죠. 자,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을 거고, 반대쪽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0.1 정도. 자, 이쪽으로 꺾어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버블 값 적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레이시오를 먼저 조정하고 버블 조정하는 거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레이시오 값을 상당히 극단적으로 조정했죠. 이 상태에서 버블 조정하다 보면은 또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블 값 적용을 하고 레이시오를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레이시오 값을 아주 적은 상태로 조정을 하고 버블 값 주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0.1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버블 값을 주다 보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해보죠. 자, 세이브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자, 이 값을 100으로 줘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버블 100으로 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자, 지금 100 줬는데 깨지죠. 자,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주면은 처음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자, 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돌아와야 되는데, 자, 이 숫자 바뀌는 걸 보니까 무한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거의 안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스톱을 하시고 처음에 세이브했던 걸 불러내야 되겠죠. 자, 세이브한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전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엉뚱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럴 때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신 것처럼 세이브한 파일을 이용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전 단계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보통은 컨트롤 J 키를 눌러서 전 단계로 돌아가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루비 작업일 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자, 루비라는 게 사용자가 수십 번 작업해야 될 거를 클릭 한 방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클릭 한 번이지만은 루비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수십 번 작업한 것과 똑같은 작업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 키를 눌렀을 때 루비 적용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루비 작업 안에서의 전 단계로 하나씩 돌아갑니다. 자, 작업 과정이 아주 단순한 루비 같으면은 컨트롤 Z 키를 몇 번 안 눌러도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루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작업 전에 세이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전 단계로 돌아왔죠. 자, 다시 선택을 하시고 비율 값을 1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1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블 값을 주죠. 자, 100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다시 비율을 조절하겠습니다. 0.1. 자, 이번에는 잘 되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를 보면은 커비로프트와 스킨 버블은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커비로프트 같은 경우는 도형 그 자체에 자연스러운 곡면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킨 버블은 다른 도형과 연계해서 작업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 보이는 거는 안 보이게 하는 거 간단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엔티티 인포 들어가셔서 여기는 소품 코플라나, 자, 얘를 클릭해서 조절해주면 없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됐죠. 자, 이거는 여담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 때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었죠. 자, 샌드박스의 프랑큰 툴을 활용하면은 메이커 페이스로 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KBS 페이스 툴, 자, 얘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예전에 페이스 툴 설명할 때 사용했던 도면을 한번 불러와 보죠. 자, 이거죠. 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자, 그룹을 풀어야 되겠죠. 풀어주시고 전체 선택하시고, 자, 프랑큰 툴서 이걸로 면을 만들어 보죠.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볼까요? 자, 좀 문제가 있죠. 모든 면이 이렇게 다 쪼개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 벽체를 자꾸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자, 한번 볼까요? 뽑아 올릴 때 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안 되죠. 뽑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이 쪼개지면서 다 곡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생긴다는 거죠. 자, 지워주고 지우겠습니다. 이런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우고 또 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거 지우는 거야 뭐 일도 아닌데, 문제는 아까처럼 전부 곡면화가 됐기 때문에 푸시블로 뽑아낼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이것 때문에 프랑큰 돛으로 면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얘는 지우고 다시 원래 거를 불러오죠. 자, 마지막으로 스킨버블 적용 시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버블 적용 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죠. 우리가 선택한 도형 부분은 반드시 닫혀있는 단일 루프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만약에 원을 그렸는데 이 부분이 뚫려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면은 오류가 뜹니다. 그죠? 자, 먼저 닫아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일 루프. 자, 단일 루프도 그림을 하나 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우리가 스킨법을 적용하려면 사실 이 면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 주시게 되는데, 자, 이것보다도 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와이어 프레임, 얘를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뼈대만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브 복사를 하셔도 되겠죠. 자, 얘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전체 보기로 다시 보면은 얘들은 면이 다 생성되지만 얘는 와이어 프레임만 남게 되겠죠. 자,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선택을 하고 스킨법을 적용하면은 자, 오류가 뜨죠. 일단 닫혀있는 루프는 맞죠. 다 닫혀있지만 단일 루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단일 루프가 아니라는 뜻은 잘 보시면은 자, 이 직선을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분기가 되죠. 나눠집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용하려면은 각각 따로따로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자, 이 부분만 적용을 하면은 얘는 적용이 되겠죠. 자, 10개를 만들어 주시고, 자, 버블 값을 한 50 정도. 자, 이렇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단일 루프라는 것은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분기된 게 없으면 단일 루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를 지우고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얘는 분명히 단일 루프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자, 되죠. 값을 한 30개 정도. 자, 30개 주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분기만 안 되면 작업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킨버블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사용 방법을 다 안다고 해서 모델링 작업을 아주 잘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얘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룹인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 스케치업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